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2살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 이제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했는데 갑자기 생각 없는 행동을 할 때면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남편이 그동안 절 너무 힘들게 만들었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5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후회가 밀려옵니다. 회사 신입이었던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다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내 여자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겐 어떤 남자들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직급이 과정이었는데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회사에 이제 막 입사했는데 생각 없는 행동을 한 모습에 정말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연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회식 자리였어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시점에 볼 일이 급해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어떤 남자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부딪힌 건 아니고 술에 만취한 덩치 큰 남자가 제 어깨를 부딪힌 건데 그 사람 모습이 너무 무서워 저절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런데 저를 보더니 죄송하면 다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술이 많이 취해서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퍼부으며 무섭게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식당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와 이상한 남자에게 향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빠르게 다가와서 자기 여자 건드렸다며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주먹부터 날아갔고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회식 자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가 지금 생각하면 미쳤던 것 같아요. 그 행동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고 그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그렇게 만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 깊이 생각을 하던 저와 달리 한시라도 빠르게 결혼하고 싶다며 남편은 벌써 아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몇 번을 거절했지만 눈만 마주치면 결혼하자며 매달리면서 무턱대고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며 진지한 모습으로 눈빛을 보내는 상황에 결국 저희 부모님과 처음으로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희 부모님 셋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이 터진 거죠. 어머님, 음식 처음 먹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도 예비사위 왔다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주 약간 조미료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조미료 사용하신 건 아니죠? 제가 왜 이런 말을 여쭤보냐면요. 아버님 머리가 탈모잖아요. 아무래도 조미료를 자주 쓰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탈모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속에 숨겨두고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입이 너무 근질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버님,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드시고 대머리 되신 거예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이었고 저희 모두 입을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인 타격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맑게 웃으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자기가 무슨 말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일단 그 자리에서 넘겼고 당황했던 첫 만남의 식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저희 집안에서 저런 남자와 결혼하는 건 생각보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하게 고민하자고 했었고 저도 저런 모습을 본 상태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너무나도 뻔히 보여서 결혼 생각은 접게 되었어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저희 집에 알았겠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들고 와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저도 당황했죠.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다음날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알려준 후 결혼은 힘들 것 같다며 미리 얘기했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 그만해야겠다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찾아왔던 거죠.
저녁 시간 전이어서 일단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서 아주 밝게 웃더니 아빠 엄마에게 그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선물을 건네주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평소에 부모님이 가지고 싶어 하셨던 물건이었습니다. 말실수 한 번에 엄청난 고가의 선물이 들어오니 저희 부모님 기분이 금세 풀리셨고 자신의 성격을 고칠 테니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사람은 착한데 생각 없이 뱉는 말이 좀 문제였지만 이건 고치면 될 것 같았고 딱히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순수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좀 모자란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직원들 이끌어가는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말실수하는 것도 없었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면서 무사히 결혼까지 이어졌죠.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갑상선에 암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지 눈을 감고 누워 계신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뛰어왔는지 숨이 차 보였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마자 저에게 엄마의 상태를 물어보며 슬픈 표정으로 한참을 바라보며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흘렀고 엄마는 분위기가 우울해지자 괜찮다며 좋아질 거라고 눈을 뜨고 저희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필 아빠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상태라서 소식만 전달한 상태였고 수술날 아빠가 올 것 같다며 남편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옆에서 잘 챙겨주라며 부탁까지 했었어요. 엄마는 수술대에 올랐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엄마가 오셨고 눈을 뜨기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지갑에서 뜬금없이 10,000원 한 장을 꺼내더군요. 한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남자가 뭘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 이마에 10,000원을 딱 올리더니 가시는 길 편히 떠나시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이마에 붙여주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남편의 얼굴에 손이 날아갔고 남편은 엄마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단정짓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고 세상 떠나지도 않은 분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해진 건 모든 상황을 엄마가 듣고 있었고 이마에 10,000원이 올려졌을 때 눈을 뜨기 시작했던 거죠. 당신 지금 미쳤어? 우리 엄마는 이제 막 수술받고 나왔고 세상 떠난 분도 아닌데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데 떠나라며 엄마 얼굴에 10,000원을 붙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빨리 말해보라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세상 떠나면 노잣돈 올려주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 정말 많은 고민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올려봤어. 아직 어머님 깨어나지 않으셨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당신만 조용히 하고 있어.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사위를 쳐다보고 있었고 수술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엄청난 분노에 찬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뒤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계셨는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린 아빠는 온몸이 부들부들거리며 남편을 향해 엄청 무섭게 걸어오셨고 놀란 남편이 고개를 떨구자 아빠는 멱살을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가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이 되지 않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네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엄마도 진정이 되었고 아빠가 병실에 들어오셨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보니 이번 일이 너무나 충격이 크셨는지 저와의 결혼 생활을 그만하라는 말을 꺼냈다며 저에게도 이혼하라고 통보하셨어요.
이 문제로 인해 저도 이혼 생각 안 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한다면 그럴 때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떠오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을 저희 가족 모두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집에 먼저 들어온 남편과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다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겠다며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혼이 두려웠던 남편은 자기도 생각을 좀 하자며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했고 그렇게 별거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된 엄마는 남편의 얼굴을 평생 동안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이들만 불쌍한 거죠.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보고 싶은데 언제 오냐며 울고 있으니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 데리고 밖에서 놀아주다가 들어갑니다.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을 풍비박상 만들었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상황을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 5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네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서 받아보니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도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두 장례식장에 들어갔고 엄마와 아빠는 5년 만에 남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분위기 정말 쌀벌했죠. 아직까지 그때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 없는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그때 일에 대해서 다시 입 밖을 꺼내더니 자기의 행동을 그동안 정말 많이 뉘우쳤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상 하고 싶은 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부들부들 참고 계셨던 엄마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셨는지 밖으로 나가셨고 아빠도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엄마 뒤를 따라 나가셨어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상한 상자를 하나 들고 오더니 아버님 영정사진 앞에서 상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돼지머리였어요. 그러고는 엄마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면서 돌돌 말더니 돼지 코에 입이며 꽂아 넣으시며 부의금이라고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저희 부모님께 돼지머리 당장 치워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잡기 취급당했지만 이해해달라며 돼지머리에 꽂은 돈은 노잣돈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음날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결국 저희는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참다 못해 결국 똑같이 갚아주셨던 거죠.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진정하게 뉘우치려고 하지 않고 원래 성격이 그러니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하는 말 때문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똑같이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 저희 부모님 아직까지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결국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받게 된 거였죠. 그렇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 분할은 남편의 행동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또한 저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모르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오지만 아이들에게조차 남편의 행동들이 영향을 주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 없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아내는 정말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할 정도로 현모양처였습니다. 거기다가 시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해서 저희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서도
제 아내는 모두 알고 계실 정도입니다. 어머님 친구분들은 효부상을 줘야 하지 않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 고마워서 저라도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제 가정에도 충실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총각 때도 둘만 좋으면 다 좋아서 표현해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신혼 때 많이 부딪힌 일로 싸우기도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천사였습니다. 다 참고 지혜롭게 해결해왔죠. 그래서 싸움은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정말 거짓말 같지만 크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워낙 내조를 잘해줘서 저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거든요. 그렇게 20년을 같이 살다 보니 서로 싫고 좋음이 보이고 서로 눈치껏 배우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애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 동기 언니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서 자꾸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나가기만 하면 술을 먹고 오는데 그것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니 날이 갈수록 때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술도 잘하는 편이 아닌데 술을 먹고 들어오고 이제는 아예 저녁 시간에 맞추어 음식 배달을 해두고 나가더군요. 아이들은 엄마가 언제부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당연하듯이 배달 음식을 먹는 게 익숙하더군요. 애들이 어릴 때는 유기농으로 음식을 해서 먹이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이지 않던 사람인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멘붕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런지 좀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드리자면 워낙 수줍음도 많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일체 가지 않고 노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내랑은 20대 중반에 만나서 지금 40대 중반이 되었어요. 이사도 참 많이 다녔는데 이번처럼 이렇지는 않아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사람이 이사 오고 나서 화장도 하고 모임도 만들어서 나가고 그렇더군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주변에 물어보니 갱년기 오면 그럴 수 있다네요. 제가 남자여서 그쪽으로는 아는 것이 없어 달라진 아내를 위해 검색도 해보고 전화 상담도 해봤습니다. 남들은 제가 너무 유난 떠는 건 아니냐고 하지만 그동안 저에게 자신을 희생해준 아내에게 무언가 도움이 된다면 해주고 싶어서 나름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써봤습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마법이라는 것도 여전히 하고 있고 저희가 20년을 살았어도 서로 부부 사이가 남다를 만큼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내가 달라지는 것은 제게 너무나 크게 와닿는 겁니다. 자신보다 가족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시댁에 형님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막내라고 게을리하지 않고 먼저 희생을 해서 열심히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쳐서 그런가 싶어 아내의 지인 중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전혀 아내의 상태를 모르고 있고 이상한 건 이사 오고 나서 자주 하던 연락은 끊겼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도 하시는 말이 며느리가 예전같이 않아서 그렇다며 혹시 싸웠냐고 묻더군요. 부모님들은 저희가 싸움이라는 건 전혀 안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몇 번이나 행동이 변했다며 물어왔죠. 어머니 말로는 어디 가려는지 급하게 본인 할 일을 끝나자마자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워낙 부모님한테도 딸처럼 하나하나 챙기면서 본가에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있다가 온 사람인데 1시간도 채 있지 않고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자주 못 올 것 같다고 그런 말까지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애들이 크니까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며느리가 일을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먼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물어볼까 많은 고민 끝에 일단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너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 그동안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 이제 나갈 때도 됐지. 집에만 있으면 몸에 곰팡이가 돋는데. 그런 소리가 있었어? 몰랐어. 언니 알게 되면서 여러 명이 알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 나이들이 있어서 그런가 농담도 하고 너무 웃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은 거야. 애들이 배달 음식을 너무 쉽게 먹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좋은 걸로 다 먹여봐서 이제 그 정도는 괜찮아. 나는 밖에서 약속이 있어서 못 본다지만 그래도 애들 엄마고 지금이 한창 먹을 때인데. 걱정 마. 영양제 다 챙겨 먹이고 있어. 너무나도 달라진 아내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들 먹는 거에 유난 아닌 유난을 떨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말을 하니까 딴 사람이랑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주부들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사 온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친해졌어? 응,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모르겠어. 자기 현모양처였잖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되려 고맙고 또 고맙지.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지. 아, 억울해. 왜 그래? 아는 언니들이 나보고 바보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억울한 것 같아서. 내가 그거 보상해줄게. 나도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안정되었고 애들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게. 했더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지갑을 들고 또 나가더군요. 순간 저도 뒤따라 가려고 했는데 아내의 모든 행동이나 말들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아내가 나가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이미 그 언니라는 사람들과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호프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 아내를 보니 언니라는 사람이 따라준 술 원샷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원래 술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잘 먹지도 않아서 밖에서 먹어봤자 맥주 500 하나 시켜놓고 서너 시간 버티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더 지켜보기 위해서 맞은편 커피숍 2층으로 올라갔어요. 다행히 아내가 창가 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아내를 지켜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어떤 남자 2명이 합석을 하더군요. 한 남자가 아내 옆에 앉더니 팔을 감는데 너무 놀라서 일단 폰을 들어 그 자리에 일어나 뛰어내려가 서둘러 그 술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저를 보자 그 남자를 뿌리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아마도 이 사람은 제가 알고 온 줄 모르고 잠깐 숨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김희선 하고 크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는 몸을 움찔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나 하는 식으로 바라보고 앞에 있던 여자는 아내 이름을 제대로 아는지 그 여자도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누구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나 저 여자 남편이다. 왜? 저 여자 김희선 아닌데?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하더군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건달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알고 이름을 불렀지만 그 사람은 아내가 이름을 속였기 때문에 제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아내를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죠. 너 이러려고 저녁에 나갔던 거니? 친한 언니가 남자였어. 했더니 그 남자는 멱살을 잡더니 김희선 아니라고 했지? 그 남자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니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오빠 하지 마. 우리 남편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케이블에 있던 컵이며 안주가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지고 깨지고 난리가 아니었죠. 제가 남편이라는 걸 확인한 남자는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꼬리를 내리더니 형씨, 내가 실수를 했네. 그리고 난 정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러니 오해하지 마셔. 우리 그 사이클 동호회 회원들이 친해서 그래. 제가 그전에 지켜봤다는 걸 모르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오해한 것 같다며 저에게 진정하고 같이 동호회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술을 권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고 듣기만 했지 제가 겪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 순간 다 엎어버릴까 생각하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못 이기는 척하고 자리에 합석을 하니 갑자기 아내가 집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나가볼까? 했더니 아내는 더 안절부절 하더군요. 많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같은 동의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이 또 오더군요. 이제 막 도착한 이들은 제가 아내의 남편인 줄 모르고 농담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인사도 건네기도 전에 제가 새로 가입한 회원으로 착각하고 이런저런 농담을 하는데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내와 그 오빠라는 둘 사이를 두고 연애 어쩌고저쩌고 하더군요.
저는 밝은 표정을 하면서 그 농담에 합류를 했어요. 둘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했더니 나중에 온 새놈 중 한 명이 갑자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 모임 끝나고 거기 가는 거 봤잖아. 저는 그때 2차로 이성이 끊겼습니다. 그 남자를 방패 삼아 숨어있는 아내의 머리와 옷을 잡아 끌었고 나중에 참석한 그들은 말리면서 욕도 하고 서로 싸움까지 났습니다. 나 저 여자 남편인데 왜? 할 말 있냐? 그래도 여자인데 이러지 마. 너 마누라가 같이 뒹군 놈이 옆에 있는데 눈이 안 돌아갈 것 같아? 너 같으면 그럴 수 있어? 했더니 한 발 물러섰고 저는 그놈도 멱살을 잡아버리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신고해라 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늙은 놈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한테 신고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아내도 그놈 옆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왜? 이혼 당할까봐 그래? 내가 끝까지 가만 안 둬. 그때 경찰이 도착했고 다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놈 알고 보니 상습범이더군요. 여기저기 등산 동호회에서 이런 짓을 하다가 잘려서 이젠 사이클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아내처럼 순진한 아줌마들 꼬셔서 돈 뜯어내고 했던 전과도 있는 놈이었습니다. 아내가 제대로 걸린 거죠. 아내는 집중 조사해보니 저도 모르게 비싼 건 모아뒀던 거 다 그놈한테 다 줬더군요. 제가 늦게 알았다면 앞으로 적금 만기되는 것도 그놈 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집안 폐물은 이미 다 팔아서 알게 된 언니 집에 옷이며 사이클 다 쟁여놨더라고요.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원룸까지 얻어서 물건을 거기다 숨겨놓기까지 했더라고요. 이사와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안 되겠냐고 물었는데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애들 학원비라고 준 것도 여기에 다 날리고 자전거에 다 쓰고 있던 것들 보면 그 짧은 석 달이라는 시간에 20년의 긴 세월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의 바닥을 보고 나니 믿음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엄마를 버러지 취급하고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혼하고 바로 잠적해버렸거든요. 죽지 않았다면 어딘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기 사연이 있습니다. 참 소름 돋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 요구를 하더군요. 돈이 없으면 자기는 맞아 죽는다고 살려달라면서요. 아내의 전화를 추적해서 알아보니 허름한 방이 하나 있는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아온 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도 잠깐이었어요. 방구석에 이불이 펼쳐져 누가 누워있는 것 같아서 봤더니 그 오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약물 중독에 도박에 미쳤다고 아내가 그러더군요. 겉으로 봐도 아주 처참했습니다. 아내도 이제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더군요. 알코올 중독까지 되어서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저를 피해 도망온 곳이 그놈 집으로 와서 살고 있었더군요. 아내는 의도치 않게 중독이 되어 이제는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자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신고를 했고 아내는 지금 감옥에서 벌을 받고 치료 중에 있어요. 아내와는 이것이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빚 감당은 이제 처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무사히 잘 커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시댁에 용돈 끊었더니 2주 후에 연락이 오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후기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돼가는 29된 새댁입니다. 시댁과의 일로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 여기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랑 신랑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이랑 마찰이 있어서 시댁이랑 저랑 사이가 좀 껄끄럽습니다. 친정 쪽이 좀 넉넉한 편인데다가 저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과분한 직장 3년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신분당선 뚫렸겠다. 성남에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살기에는 좀 넓다 싶은 정도의 평수였습니다. 이후 결혼 얘기가 나왔고 전 결혼한다고 해서 멀쩡한 집 놔두고 새로운 집 구할 필요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역세권에 주변 시설 다 갖춰진 곳이라 살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지금 직장에서 교통이 편하니까 그냥 이 집에 신랑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웬걸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걸 가지고 남자기를 죽인다는 둥, 신혼집인데 찜찜하게 가구 등 다 그대로 쓴다는 둥 황당한 반응이었던 시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혼수 예단 다 원하셨고요. 신랑도 처음엔 지네 집 편도 들었다 제 편도 들었다 하더니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랑 시누이가 돈돈돈 하는 거 보곤 치를 떨곤 제 말에 아주 잘 듣지요. 결국 큰 시누, 작은 시누, 시어머니 등에 업고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치는 거 시댁이 아니라 그 극성 맞은 시부모 모시고 사는 형님 댁에 도움드린다 생각하고 시댁에 냉장고 큰 거, 김치냉장고 이렇게 2대 놔드렸습니다. 아무튼 그걸 시작으로 돈 번다고 지 신랑 기를 죽인다느니 신랑한테 부엌 맡긴다느니 아주 미운 털이 싹 박혔습죠. 저도 그거 핑계대고 시댁 자주 안 가고 먼 일 있을 때만 전화드리고 이번 태풍 때나 그럴 때 그 정도로 지내서 뭔가 마음이 더 편하기도 하지만요. 그냥 시댁이 아니라 형님 댁에 이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댁 대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적이 있으면 적의 적은 동료라고 형님은 저 엄청 챙겨주시거든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시누들이 뭔 일만 치룰라 하면 미리미리 저한테 말해주시고 또 시댁에서 뭔 일 생기면 제 편 들어주시고 저도 그래서 형님 댁에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시누들 입맛엔 안 맞는 거죠.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 며느리들이 지들끼리 뭉치는 것도 고가운데 최근엔 또 사건이 있었거든요. 크고 작은 일로 저한테 자꾸 돈을 빌리려 하는 큰 시누, 작은 시누이거든요. 당연히 다 거절했는데 정작 큰 며느리 어려울 땐 제가 챙기고 돈다고 아주 화가 나 있으셔요. 혹시나 싶어서 설명하자면 큰 시누네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남들 좋다니까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이미 망이 가는 게 뻔한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더라고요. 미쳤다고 하나요?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 투자지 자기네들 빚 갚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빚 갚는다고 시댁에서 뽑아간 돈만 3억입니다. 그거 다 아는데 이제 결혼한 지 2달 된 저한테 와서 너네 집 돈 많으니 어느 정도 잃어도 큰 타격 없지 않느냐, 투자하는 셈 치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렇게 말하는데 시집와서 얼마 안 돼서 몸살이고 이쁨 받아야 할 상황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요? 특히 돈 이야기는 더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요? 막 정이 다 떨어지고 도와줄 것도 안 도와주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돈 없다 했습니다. 막 결혼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슬금슬금 사돈 어르신은 요즘 잘 지내셔? 이러면서 친정 얘기 꺼내는데 그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나 싶은 거죠. 제가 선수 쳐서 결혼할 때 시댁 냉장고 하느라 친정에 손 벌렸더니 이제부터 그 돈 갚으라고 성하다 뭐다 먼저 말하니까 그 얘기 못 꺼내더라고요. 물론 친정에 손 벌린 적은 없지만요. 그리고 2달 전에 형님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일 다니시고 애들은 아직 초등학생이고 해서 제가 신랑 보내서 애들 챙기게 하고 신랑은 집에서 일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저는 야근이 잦아서 퇴근을 해도 밤, 결국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주말에라도 병원 가서 평일 내내 퇴근하자마자 형님 병수발 들고 아침엔 출근하고 힘드실 아주버님 집에 보내고 제가 대신 병수발 들었네요. 시어머니요? 그동안 본인 모신 게 누군데 형님 병문안은커녕 아이들도 잘 봐주시지 않습니다. 애들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작은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서 학원 끝나면 햄버거 사 먹고 와 이랬답니다. 저녁에 밥하면 아침에 남는 밥 먹을 사람 없다고요. 매 끼니마다 새밥 꼬박꼬박 해드려야 하고 전에 만든 밥은 몇 시간 전에 한 밥이던 하루 전날 남은 밥이던 식은 밥이라며 안 드시거든요. 형님이 그동안 얼마나 몸고생 마음고생 했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병수발이라고 해서 막 엄청 힘든 일은 아니고 그냥 당장 1, 2주 때 거동 불편하시니까 그런 거 도와드렸습니다. 덕분에 형님이랑 저랑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더 가까워졌네요. 형님이 부끄럽다고 막 그러셔서 퇴원하시고 몸조리 다 하신 후에 같이 목욕탕도 다녀왔죠. 우리 형님 귀여우십니다. 몸도 아담하셔서 화장실 갈 땐 제가 업고 다닙니다.
전 덩치가 곰이라 자꾸 말이 옆으로 새네요. 신랑이 프리랜서라고 하면 프리랜서인데요. 돈은 벌지만 제가 버는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한번 하는 거 끝나면 한동안은 일이 없으니 일도 정기적인 게 아니고요. 그럼 남자 뭐가 좋아서 결혼했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전적으로 제가 신랑 수입 커버할 정도는 되니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참 제대로 된 사람이라 이 사람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커버될 만큼 멋진 신랑이에요. 물론 자연스럽게 집안 가사는 집에서 일하는 신랑 차지가 됐고 저도 주말에만 좀 도와주는 정도? 물론 경제권도 제가 지게 됐습니다. 신랑이 통장 활용법을 모르고 그동안 월급을 그냥 은행에서 추천하는 통장에만 따박따박 넣어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금 넣고 전기 예금 넣고 보험 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월급 관리도 제가 해주게 됐습니다. 이 일을 엊그제 작은 신우가 알게 돼서 시집에서 아주 그냥 전화가 뭐 돈이 급해서 오빠한테 돈 좀 달라고 했는데 신랑이 그런 거죠. 자기 돈 관리 네 새언니가 하니까 새언니한테 말해라. 자긴 돈 없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돈 급한 게 지 화장품 사고 싶은데 돈 없으니 지 오빠한테 돈 받아 쓰려고 한 거였더라고요.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라 기념으로 뭘 더 얹어준다는 둥, 빨리 사서 리뷰를 해야 한다는 둥,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게 취미인데 파워블로거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일에서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뭐 하나 나올 때마다 꼭 사야 직성이 풀리는지 지 화장대에 다 안 쓰고 넘쳐나는 게 화장품이거늘 없으면 안 사고 말지 빌려서까지 사야 하는 그 심리도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 아무튼 작은 신우 얘기만 해도 글이 500자는 넘게 나오겠지만 지금 쓰려는 건 그 얘기가 아니니까 넘길게요. 제가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가 아닌지라 오늘 오전부터 작은 신우한테 전화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저도 따박따박 대받아 쳤습니다. 저희가 동갑인지라 제가 할 말은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점심 먹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 자고로 집안의 가장은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경제력을 잡으면 어쩌고 저쩌고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어쩌고 저쩌고 네네 하고 듣곤 일단 끊고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 신랑한테 네 월급 네가 관리해라 말하고 통화 내용 녹음된 거 들려주니 신랑 아무 말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월급 들어오는 거 각자 관리하게 생겼다. 꼴랑 내가 조금 버는 거 보험 내고 뭐 하고 다 내면 남는 건 내 용돈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용돈 못 보낼 것 같다. 요렇게 말하곤 딱 끝내요. 어휴 우리 신랑 어찌나 이뻐 보이는지. 물론 돈 관리는 앞으로 계속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입단속 잘 시켰습니다. 이렇게 센스 있는 신랑까지 없었다면 전 화병으로 넘어갔거나 진작에 이혼했겠죠. 어쨌든 이제 한 달 50만원 드리고도 욕먹는 용돈 안 드리게 됐으니 속은 편하네요. 안 그래도 추석 때 뭐라 잔소리 듣고 부려먹혀진 거 열받아서 열받은 김에 저번 달 용돈 안 드렸습니다. 인사하면서 직접 드리려고 했는데 금요일 퇴근하고서 지친 몸 이끌고 밤 늦게나마 갔더니 뭐 시어머니가 장 다 보게 시켰다는 둥, 일 다 해놓으면 그제서 몸만 쏠랑 올 줄 알았다는 둥, 이럴 줄 알고 일부러 안 하고 기다렸다는 둥, 열받아서 용돈 안 드렸습니다. 이번 달 용돈도 아직 안 붙였는데 이 돈으로 몰래 형님네랑만 외식하고 새언니네 조카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애기 옷도 더 보내고 친정 부모님께도 홍삼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신랑한테 미안하지만 미운 시집 용돈 안 챙기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네요. 글 쓰면서 스트레스 좀 해소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결국 시모랑 신랑이 대판 싸웠네요. 신랑이 아는 형님이랑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뭐 제가 시모 전화도 무시하고 그런다는 내용? 그러면서 오빠가 맨날 말 들어주니까 시댁 무서운 줄 모른다는 등 얘기를 했더랍니다. 결국 또 작은 신우랑 대판 싸우고 작은 신우가 시모에게 이르고 얼마 안 있어서 시모에게 신랑한테 전화가 왔다네요. 신랑이 전화할 땐 받으시지도 않더니 아무튼 처음에는 작은 신우랑 싸운 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다가 돈 안 넣냐 소리가 나와서 신랑 시침 뚝 떼고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 또 녹음한 거 들려드리냐 했더니 불효한다고 또 뭐라고
너한테 돈 없으면 저한테 말해놓으라고 자기가 전화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 신랑이 와이프도 지금 돈 없다고 그때 엄마랑 작은 신우 때문에 대판 싸우고 월급도 각자 관리하고 부모님 용돈도 각자 부모님한테 알아서 드리기로 했다고 다 동생이랑 엄마가 난리쳐서 이 꼴 난 거니까 자기 이혼할게 할 거 아니면 와이프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시모가 아니 걘 왜 지네 집도 잘 살면서 거기로 돈을 보내냐고 또 난리. 너는 왜 가장이 되어서 부인한테 잡혀 사냐고 왜 가장인 네가 돈 관리를 해야지 운운하시는 거 우리 신랑. 엄마 누나한테도 그렇게 말해? 그때 얘기 들어보니 누나한테 돈 관리하라고 그랬다더만 하면서 왜 차별하냐 그랬더니 우리 시모 말씀 걔랑 같니? 결국 폭발한 신랑, 시모랑도 대판 싸웠답니다. 평소에는 웬만하면 환기로 듣고 흘리는 남편도 아는 형이랑 한 잔 두 잔 하면서 술 기운이 돌던 때라 막 화가 났다네요. 아무리 차별받고 자랐어도 맞고 자란 것도 아니고 구박받고 자란 것도 아니라 여태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신 어머니인데 그렇게 막 싸우고 기분 좋을 리는 없겠죠. 결국 시모 저한테 연락 안 오고 작은 신우 저한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카톡한 거 신랑이 알고 또 작은 신우한테 전화해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니 받더군요. 그래 여태까지 돈 궁하다 하면 한 푼 두 푼 빌려주고 우리 거 아끼면서 반 100만원씩 퍼줬더니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 그거지. 제대로 개념 챙기고 정신 차리고 손윗사람 대하는 버릇 고치기 전까진 돈 얘긴커녕 연락도 하지 말자. 추석도 지났겠다. 내년 설까진 볼 일도 없겠네. 여태까지 빌려준 돈 목록 찍어 보낼 테니 그 돈 갚기 전까진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라. 하면서 또 작은 신우랑 왁왁 뭐 남매의 정을 끝내 뭐네 그렇게 살벌하게 싸우는 건 또 처음이라 제가 다 무서웠네요. 신랑 통화 끝끝내 돈 준다는 말 받아내고 끊더니 돈돈돈 하는 사람들한테 맞서서 돈돈돈 해야 이 사단이 안 나는 거라고 하면서 속이 다 시원하네 하는데 말은 저래도 속 문드러지겠죠. 신랑 결국 담배 피러 나갔다가 소주 사오길래 같이 한잔 했습니다. 취해서 울다가 지금은 또 나갔습니다. 따라 나갈까 하다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 글을 올립니다. 결론적으로만 보면 저는 당분간 시댁의 용돈은커녕 앞으로 자잘한 일로 시달릴 일도 없겠지만 신랑 맘 아파하는 거 생각하면 제 맘도 좋지만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이 드린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고의 시댁이면 행복하게 줄 수도 빌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형님과는 상의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사단 나고 나서 시댁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는지 형님한테 급 연락이 왔네요. 형님도 참 안 되셨습니다. 저야 따로 살지만 난리가 날 때마다 형님을 붙잡고 늘어지실 테니 말이죠. 시모가 우리 부부 괘씸하다며 역정내시는 걸 아주버님이 엄마가 잘못했네 한 소리에서 형님네한테까지 불똥이 튀었다네요. 네가 걔를 싸고 돌아서 버릇없이 막 나가는 거라는 둥 중간에서 마음 불편하셨겠더라고요. 아무튼 나름 깨소금 글 썼다가 복잡한 문제 들고 온 저 때문에 답답하셨을 텐데도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기 2. 신랑에게 판에 글 썼다고 얘기하고 다들 형님한테 돈 주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한다고 하면서 판 주소를 보냈더니 신랑이 글 보고는 집안 사정을 너무 다 써놓은 것 같다고 기분이 좋지는 않은가 봐요. 제가 봐도 열받아서 죄다 적어버린 것 같고 제가 너무 생각 없이 글 썼나 봐요.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 대충 요약하자면 전에 시댁에게 용돈을 끊겠다고 한 후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님을 통해 들으니 시모가 돈이 급한 상황인가 봐요. 큰 신우 때문에 또 사고를 쳐서 도와줘야 하는 건지 아무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도와주고 싶지 않고요. 수신 거부하고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시댁에서 돈을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않을 생각이고요. 연락도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냥 수신 거부 이대로 하려고요. 저 잘한 거 맞나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댓글입니다. 착한 병 나셨어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다 시들이면 반복이에요. 형님한테 죄송해도 님 부부부터 살아야죠. 형님네도 진절이 나면 대책 구하시고 분가하시겠죠. 자식 노릇도 부모가 부모 노릇할 때 하는 거예요. 딱 제대로 완벽하게 차단하세요. 댓글 2. 영 찝찝하시면 시모께 용돈 드리지 말고 형님께 생활비 보태 쓰시라고 얼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님이야 돈 받아도 집에 쓰지 쓸데없는 데 쓰실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사고친 거 해결해 드리지 마세요. 큰 신우는 지가 사고쳐도 해결이 어찌됐든 되니까 자꾸 사고치는 겁니다.
댓글 3. 형님 쪽에 보내게 되면 중간에서 형님 입장이 너무 난처해지겠는데요. 한 집에 사는데 남편은 밖에서 일할 테고 시누나 시모는 거의 하루 종일 반나절 이상은 볼 거 아니에요. 게다가 글쓴이님이랑 친한데 돈까지 대신 받게 되면 중간에 낀 형님은 너무 힘들 듯 합니다. 몸집도 작고 귀여운 분이라고 하셨는데 마음고생을 더 하시지 않겠어요? 그냥 계속 각자 관리하는 걸로 입 맞추고 앞으로 명절 때만 돈 드리는 걸로 하세요. 지금은 난리나도 1년 정도만 그렇게 하면 시댁도 거기에 적응할 거예요. 신우들한테는 명절 때도 돈 아예 건네지 말고 중간에서 남편분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신우들도 자기들이 직접 깨달아야 합니다. 신우들이 먼저 직접 미안했다고,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다고, 그때는 철이 없었다고 사과하지 않는 한 계속 두 분 다 버티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